상수동은 제가 홍대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왜 좋아하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동네에서 술을 제일 많이 동년배 청년들이 많이 가는 가성비 맛집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 역시 홍대다 보니까 그 중에는 사라지는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쿠시무라라는 야키토리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 하이볼이 맛있어지니까 야키토리도 이제 제철이라고 봐야죠. 쿠시무라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해도 10년 훨씬 넘은 가게인데요. 1년 버티기도 어려운 요식업계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픈했을 당시에는 한국의 야키토리는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많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부위를 비장탄에 즉석으로 구워서 내는 일본 분위기 가득한 쿠시무라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에요. 웨이팅도 길고. 물론 그 후로는 잘하는 야키토리 집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죠. 이 근처만 해도 쿠이신보라든지 묵 같은 야키토리 식당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야키토리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쿠시무라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하는 가게지만 추억이나 정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치킨을 튀길 때 일본은 야키토리를 구웠나 싶을 정도로 야키토리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한 요리입니다. 목부터 발까지, 안으로는 내장까지 다 분류해서 부위에 따라서 굽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뭘로 간을 할지, 간을 한다면 얼마나 할지 이런 게 다 다르죠. 메뉴판입니다. 일본 말이 드글드글하지만 쫄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어떤 부위고 뭘로 간이 되어서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써져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차분하게 읽으면 주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만 봐도 정 모르겠으면 모듬꼬치 주문하시면 됩니다. 닭 간도 있으면 시켜보고 싶었는데 닭 간은 없네요. 일본에서는 닭 간을 레바라고 부릅니다. 일본어에 간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리버도 아니고 레바라고 부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은 대체로 저렴한 편이고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생맥주 아니면 하이볼 마시는 것 같아요. 좀 거하게 마시러 온 날이면 화요나 일품질로 그 정도 주문하고 생맥주를 먼저 한 잔, 생맥주 4,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오토시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술집 가서 자리에 앉으면 오토시라고 부르는 간단한 안주를 주고 커버 차지를 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 극혐하죠. 시키지도 않은 거 억지로 떠안겨주고 돈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일본식 술집들은 오토시에 돈 받는 곳이 별로 아마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영수증 리뷰 난리 날 것 같아요. 테바모토입니다. 닭의 날개와 몸통을 이어주는 부위, 닭봉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 닭봉은 뼈째로 조리하지만 야키토리니까요 살을 발라서 굽습니다. 육질이 적당해서 씹는 느낌 좋고 맛도 고소한 부위죠. 근데 그 고소함이 지방이 많아서는 아니고 육질 자체의 고소함이 있는 부위입니다. 불향도 좋고요. 쿠시무라는 세트 메뉴도 있기는 하지만 세트를 시키든 단품을 여러 개 한 번에 주문하든 조리가 되는 순서대로 주십니다. 한 번에 굽기 시작해도 어차피 완성되는 시간은 다 다르기도 하고요. 부위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야키토리는 온도감이 중요한 요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재료도 작죠. 그래서 접시에 올려두면 금방 식어버리니까요. 주문한 거 한꺼번에 다 주는 집이었다면 이 정도 맛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메뉴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크기가 큰 쪽은 세세리, 이거는 닭의 목살이에요. 근데 예전이랑 닭 정형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목을 세로 방향으로 길게 땄는데 이제는 모양을 크게 내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꼬독하고 쫄깃한 부위인데 모양을 달리해서 그런지 다른 부위와의 차이점이 좀 줄어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건 아까, 이건 허벅지고 그 중에서도 안쪽 살입니다. 허벅지 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닭다리보다 몸통에 더 가깝고 더 두툼한 부위죠. 개인적으로도 닭다리보다는 허벅지를 더 좋아합니다. 일본식 야키토리는 이 허벅지를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요. 닭 껍질이 붙어있는 쪽 바깥쪽 살을 소리레스라고 부르고요. 이건 반대편이죠. 안쪽 살입니다. 이건 아카. 아카는 살맛이 더 진하고 소리레스는 껍질에서 오는 기름 풍미가 더 좋습니다. 근데 둘 다 맛있는 부위여서 취향 따라서 골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야키토리 먹으러 오면 꼭 시켜보는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하츠입니다. 염통이죠. 하츠는 정형을 할 때 반으로 절개하는 칼집을 넣고 펼쳐서 내부를 씻어내고 꼬치에 꿰는데요. 근데 오늘은 마루하츠가 있네요. 이건 절개하지 않고 그냥 구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염통 내부에 있는 핏자국이라든지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요. 싱싱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쁜 냄새가 나니까요. 마루하츠를 낸다는 거는 닭 신선도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가게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잡내가 하나도 없었어요. 염통 매니아들이 왜 염통을 주문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맛과 식감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이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 뿌려 드셔도 됩니다. 시치미 아니고 이치미입니다. 거창하게 말하긴 했는데 그냥 고춧가루죠.
이번에는 타레 소스가 뿌려진 등심입니다. 세나까라고 하고 닭 목이 끝나고 몸통이 시작되는 곳에 온폭 파져 있는 부위를 씁니다. 좀 더 단정하게 반듯반듯하게 정형하는 가게들도 있는데 쿠시무라는 좀 넓고 생긴 것도 와일드하게 정형을 한 편입니다. 비계나 기름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풍미가 좋은 부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위들을 소금 간 위주로 먹다가 타레 소스가 나오니까 더 만족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야키토리 오면 꼭 시켜보는 메뉴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츠쿠네도 어느 가게를 가든 꼭 시켜보는 편입니다. 고기를 다져서 달짝하게 간을 하고 뭉쳐서 꼬치로 굽는 요리인데요. 아무래도 야키토리 집에서 많이 보는 메뉴지만 닭 외의 재료로도 츠쿠네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가게가 있다면, 서울에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쿠시무라의 츠쿠네는 예전보다도 좀 더 식감도 맛도 순한 맛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연골도 아주 살짝 섞여 있었던 기억인데요. 이제는 굉장히 부드럽고 가공육 같은 맛과 식감이 되었습니다. 무난한 맛 선호하는 분들은 이쪽이 더 좋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센 다마고에 찍어 먹도록 그릇을 주시는데요. 온센 다마고가 예전보다 익힘도 그렇고 온도도 좀 나빠졌다고 느꼈어요. 노른자는 더 많이 익은 채로 나오고 온도는 예전보다 더 미지근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에 오면 또 아마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아주 잘합니다. 사사미를 시켜봤습니다. 사시미 아니고요. 부위는 안심입니다. 닭 몸통에서 가슴살을 정형하고 나면 가슴 안쪽에 얌전히 붙어있는 부위인데요. 손으로 떼어도 쓱 떼지는 되게 작은 근육 덩어리죠. 가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부위이고 이걸 미디움 레어 정도의 굽기로 구워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치킨 시키면 윙을 제일 좋아하고 가슴 쪽은 제일 싫어하는데요. 야키토리로 오면 정반대가 됩니다. 야키토리에서 나오는 안심은 안 드신 분 계신가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드셔봐야 할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키토리에서의 윙은 질기거나 퍽퍽해서 제 취향이 아닌 식감으로 나오는 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날도 안심은 구운 정도가 되게 좋았어요. 매번 이런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으면 단백질 식단 짜기도 쉽겠다 싶지만 먹을 때마다 하이볼이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문한 메뉴들 말고도 난코츠라고 해서 연골이 섞인 부위도 추천드리고요. 기름진 거 좋아하시면 본지리를 시켜보세요. 꽁무니 살이거든요. 닭 꽁무니는 사실 기름이 너무 많아서 한식에서는 닭 육수를 낼 때도 그냥 버리는 부위예요. 한식은 국물에 기름 둥둥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래도 기름진 거 취향 맞으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면 껍질 꼭 드셔보시고요. 이건 고소하긴 한데 살짝 느끼하실 수는 있습니다. 양이 모자라시면 구운 주먹밥도 있어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베이컨 같은 것도 좋으니까요. 기회되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가격도 예전에 비하면 오르기는 했는데 오르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싸다 싶은 가격은 아니지만 옛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방문하기가 편해진 가격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야키토리, 닭을 구웠는데 당연히 맛있지 않냐? 라고 퉁쳐버리기에는 생각보다도 더 섬세한 요리고요. 그런데 또 마냥 섬세하다기엔 퇴근길이나 지나가는 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쓱 들러서 맥주에 시원하게 몇 꼬치 하고 나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요리, 그게 야키토리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